국민들은 정부가 강력한 대처로 조속히 확산세를 진정시켜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나아질 것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엄청난 수해에 이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 위기가 더 커지고 피폐해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더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은 생존에 대해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현장에서 이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면 정치하는 사람으로 참으로 송구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해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는 금년 들어서 추경을 3차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은 현재 집행 중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고, 또 지난번에는 2차 추경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노력들이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민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의 이 지급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유념하고 있습니다. 재정 상태가 여유가 있으면 주저없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꼭 필요하다고 하는 확신이 설 때만 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이 코로나19를 안정시켜서 또 빚을 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이제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진행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대책을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네. 재정 건전성 문제라든지 참 고려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서민과 취약계층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경제 책임자로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 저는 의원님께서 지금 서민, 취약계층,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재난지원금보다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서민, 취약계층, 약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피해보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미 지금 제가 약간 사정을 말씀드리면은 3차 추경을 35조를 해 주시면서 이미 한 8조가 넘게 아직도 남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이 다 취약계층 지원이고요. 금융안정 패키지를 저희가 올해 지난 2월부터 177조 대책을 세웠는데요. 역시 기업이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도 아직까지 117조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안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정말 획기적으로 26조를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아직 12조를 여력이 있어서 지금 제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3차 추경 때 어려운 분한테 고용보험 혜택도 못 받는 150만 명에게 15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해서 재원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지원금 2조, 고용유지지원금 2조에서 4조도 역시 취약계층에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에 EITC도 한 4조 정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연간 올해 5조를 지급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1조 1천억을 지급했고요. 지금 이제 하반기에 3조 9천억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인데 저는 이런 지금 남아 있고 계획대로 지원해 가는 것들이 다 어려운 계층들에게 지금 지원하라고 국회에서 예산을 주시고 허용한 거라 이걸로 일단 지원을 해나가면서 혹시나 이번에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정말 피해가 더 크고 더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에 어떻게 더 도와줄까 저는 이게 더 맞는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부총리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현장은 아직 그 온기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계 상황에 처한 서민과 취약계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불안과 우려 또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경제부총리께서 좀 낙관적으로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게 더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이 될 경우에 사실은 또 경제활동이 일정 기간 중단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열거하신 그런 대책들을 당연히 조속한 시간 내에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병행을 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고용과 생계 지원에 대한 대책들을 다시 한번 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출 구조조정이라든지 뭔가 그동안 재정으로만 해야 한다, 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을 좀 한번 짜내서 국민들,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2차 대유행이 있게 되면요, 저희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지금 방역에 총력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역시 저 정부도 촘촘하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검토를 충분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하는 건 올해도 세 차례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한 60조 정도 추경을 했는데요. 그중에 25조 정도는 국채 발행 없이 기정 예산을 구조조정한다든가 여유 제한을 쫙 긁어서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재정을 좀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면서 추가적인 사각지대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지금 불평등 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거라는 것은 뭐 다 공감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침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득 격차의 해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통계청의 올해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아까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서민들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또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소득 하위 50%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저는 강력히 추진돼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의원님 하여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당정 청간에 일단은 이번 주는 최대한 방역에 총력 집중하고 그 판단은 경제 피해 상황이라든가 확진자 추이를 봐가면서 이제 판단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서민, 취약계층, 약자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정부가 검토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은 저희가 아주 새겨들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정부가 좀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합리적인 사고에 젖어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그 고통을 외면한다는 그런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부처님께서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더 꼼꼼히 살피고 신속하게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